1942년 4월 일본군이 남태평양 전선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남태평양 주요 거점이었던 라바울 항공대, 이곳에는 중일 전쟁을 거쳐 일본 해군 항공대의 에이스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海軍の航空兵力が優勢を誇っていたのもこの頃までである。物量に押されがちな戦況下にあって私たちは均衡を保とうとして必死の戦いを続けた。 이 인물이 바로 라바울 항공대 1등 비행조병 사카이 사부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일본군은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사이 뉴브리튼 섬 동쪽 라바울에 새로운 기지를 설치하게 되었죠. 사카이 사부로의 25 항공전대는 바로 이곳 라바울 항공대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항공대 주력기 A6M, 즉 제로선의 기동력과 스피드는 미군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 투입된 와일드캣마저도 제로선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없었죠. 사카이 사부로의 편대는 미 항공대를 상대로 거의 연전연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 시기 라바울 항공기지, 사카이 사부로는 자신의 비행 대원들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곳에 등장하는 한 해군 장교. 専任搭乗員はいるか。私です。みんなを集めてくれ。 이 인물은 사사이 주니치 중위, 사카이 사부로보다 2살 어린 24살의 해군 항공대 장교. 타이난 기지에서 무려 27킬을 기록했던 격추왕 출신으로 이곳 라바울 항공대 기지로 전입한 인물이었습니다. 本日芸をもって貴様たちの分隊長を命ぜられた専任搭乗員。搭乗割を組むのに参考意見を聞きたい。夕食後控室へ来てくれ。 전임 지휘관이 전사하고 새로 전출온 사사이 중위 역시 사카이 못지않은 에이스였지만 무엇 때문인지 이 영화에서는 비행 초보의 애송이 장교로 보여줍니다. 残念ながら撃墜はできなかったが。私がその気になれば今日は中隊長を何度でも落とせましたよ。貴様。 새 지휘관에게 대놓고 훈계질하는 사카이 사부로. 하지만 실력 좋은 에이스 앞에서는 지휘관이라도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죠. 俺の鼻っ柱を貴様ほど見事に叩き折ってくれた奴はいない。中隊長を敵機に落とさせるのことは絶対にしません。私が身につけた空戦技術は全て教えます。 그 이후로 사카이 사부로는 사사이 중위의 1대1 교관을 맡게 됩니다. 照準機のど真ん中に捕まえているのにみんなしょんべん玉だ。ホースで勢いよく水を出すとします。水は逆に上に上がるのと同じです。敵の旋回軌道の内側に潜り込み敵の未来位置を狙うんです。ゼロ戦が性能以上の働きをしてくれるわけではないし、それどころかかえってミスをやります。 미군에게 용의 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협적인 거점이었던 라바울 기지. 그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이곳 항공대원들의 생활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무더위와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대원들은 출격 때마다 인원을 재배정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죠. 見えや意地で格好つけることをすんな。体の調子が悪い時は悪いと正直に申してろ。ぜひ今日の出撃に加えてください。 충분치 않은 인원으로 언제든 만반의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했던 항공대원들. 갑작스럽게 임무를 교대하게 된 이 대원은 동료 대신 출격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복귀해야 했던 이 대원. 저 상태에서 착륙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역시나 기지에 돌아와도 상태는 그대로였고 착륙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대원은 기지 상공을 빙빙 배회할 뿐이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활주로 착륙을 시도해 봅니다. 과연 역시나 火災予防のためにスイッチを切ることを忘れるとは重大なミスだ。あいつはマラリアでしばらく休んでいたから、空に上がるときはベストコンディションで飛べ。体だけじゃない、精神もだ。 당시 일본군이 뉴브리튼 라바울 지역을 기지로 선택했던 이유, 자신들의 자원 확보 전쟁에 호주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고 이 호주를 견제하기 위해 뉴기니의 포트 모레지비를 점령해야 했죠. 역시나 미군의 지원이 이 호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이었던 뉴브리튼 라바울 지역을 유세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1942년 2월 라바울과 뉴브리튼 섬은 일본군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미군, 당연히 라바울 기지는 미군의 지속적인 타깃이 되어 있었죠. 敵は4機で編隊を組むんです。2機と2機に分かれたじゃん。奴らはいつも2機でかかってくるんです。すると編隊で空戦をやるのか。こっちも1機でかかると失敗します。 그리고 이 시기 일본군은 남태평양 제공권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비행장을 필요로 했고 1942년 5월 툴라기 섬과 플로리다 섬 그리고 과달카날 섬에 상륙한 일본군은 항공기지로서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ガダルカナルの基地が完成するまでそれまでは何としてでもこのラバールを支えなくてはいかん。8月になれば飛行場も完成する。 미군 역시 이들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죠. 일본군이 그곳에 항공기지를 세울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결되는 라인이 차단될 것임을. 그리고 그 결전의 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마을에서 회식을 갖게 되는 사카이와 대원들. 그때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어느 항공대원들. 이들은 바로 내일 포트 모레스비 폭격 임무를 앞두고 있던 육군 항공대 폭격대원들이었죠. 얼마 전 미군에게 치욕스럽게 포로로 잡혔다는 대가로 내일 전투기 호위 없이 단독 폭격을 떠나야 했습니다. ラバールへ来たのは自爆させるためだってな。そして軍法会議にかけて処罰するよりは死に場所を与えてやるということになり、一体どんな罪を犯したって言うんだ。死に場所を与えてやる。でも明日は下士官の誇りを持って死んでみせます。 무모한 작전만큼은 극도로 혐오했던 사카이 사부로. 사카이는 직접 이 폭격대원들의 호위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停戦です。 그제서야 절망적인 작전에서 희망을 얻은 폭격대원들. 下手な爆撃やると戦闘機隊に笑われるぞ。 사카이 사부로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들은 포트 모레스비 폭격 임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런데 あいつら一気で飛ばされたんだ。 어쩌다 운이 좋게 살아 돌아왔다 한들 상부 입장에서 그 폭격대원들은 이미 장렬히 전사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命令されるよりは逃れようもない自分たちの運命に進んで準じようとしたのかもしれない。 역시나 호위기 없이 미군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폭격기. (1942년 5월 8일) 드디어 뉴기니 동쪽 사노해에서 최초의 항모간 항공전이었던 사노해 해전이 일어납니다. 양측은 심각한 타격을 입긴 했지만 이 해전으로 미군은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포트 모레스비를 지켜낼 수 있었죠. 일본은 여전히 과달카날 항공기지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라바울 기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 항공대는 그 공포의 제루센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고 attack, open fire. Then move out in a long dive. 무적일 듯 보였던 그 제루센도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두 항공대는 상대를 공략할 온갖 방법을 고안해내야 했죠. 強力な火器を装備した B-17 爆撃機がゼロ戦の難敵として南方戦線に出没した。 사사이 중의 정면 돌파 전술. 少し角度を変えて突っ込めば敵は刻々射角を修正しなくちゃいかん。ダダッと撃ってステックを倒しフットバーを蹴って期待するまで今ぐらいの素早さでやらんとぶつかってしまう。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들의 전술이 통하였는지는. 어쨌든 영화에서는 통한 것 같긴 한데 그 이후 이 방식으로 B-26까지 격추시키는 신공을 보여줍니다. しかし派手にやってくれましたね。一度に B26 を2機とは。 조종사들의 인명 손실은 안중에도 없이 성과에만 목을 메고 있던 고위장교. 사카이 입장에서 이 모습은 자신과 자신의 대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었죠. 俺たちは今2つの敵と戦っている。もう一つの敵は味方の中にいる。俺たち下士官搭乗員の敵が。海軍という制度が初めからそういう仕組みになってるからだ。下士官の地位を引き上げるのは今がその時なんだ。空に上がったら士官も下士官もない。腕を磨け。強くなれ。 그리고 얼마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미군이 과달카날 해변에 상륙할 것이란 정보였죠. そのガダルカナルに今の今敵が大挙して押し寄せてきた。片道3時間半もかかる。戦闘機がこれほど遠くまで出撃した前例がない。 1942년 8월 7일 사카이 사부로의 항공대는 미군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과달카날로 향하게 되었죠. 처음 겪어보는 장거리 비행 전투. 백전노장 사카이 역시 긴장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遮風板を吹くのに40分を費やした。戦場は刻々と迫ってくる。不吉な予感がしないでもなかった。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일까요? 90여 분간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과달카날. 洋上をうずめ尽くすばかりの敵上陸船団と護衛艦艇を見たとき、私は戦争は負けたと思った。 그리고 이들 앞에 등장한 미군기. 이곳에서 사카이 사부로는 미 항공대 에이스 제임스 서더랜드와의 일전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그 장면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잠시 후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기총 소사에 당하고만 사카이. 실제로 사카이는 그 돈틀리스 폭격기를 와일드캣 전투기로 착각하고 접근했다가 후면 기관총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카이는 필사적으로 라바울 기지 복귀를 시도합니다. 俺にはまだ命を守ろうとする力が残ってるんだ。 악착같이 버티면서 조종간을 손에 놓지 않았던 사카이. これで堺が空を飛んでる希望は全くなくなりました。 그래도 끈질기게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라바울 근처까지 900여 킬로미터 비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V128 堺です。 예, 그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살아남아서 라바울 기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카이 사부로. 이 부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카이는 항공대 현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말 부상 때문에 시력을 잃은 것일까요? 물론 본인은 맞다고는 합니다만 この飛行棒の傷跡がガトー上空で受けたものなんです。戦死された多くの戦友たち。 일설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 하던데 어쨌든 대공의 사무라이 책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이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봐야겠죠. 이래서 뭐든지 모든 무용담에는 교차 검증이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 격추 기록은 64기라고 하는데 정작 공식 기록은 28기로 되어 있으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짜고 허구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더군요. 바빠 죽는 세상에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어릴 적에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환상이 깨지고 보니 인간 세상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사카이 사부로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343 항공대 소속이 되면서 종전 후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말년에는 이 할아버지 다단계 판매까지 하셨더군요. 기왕지사 영화로 만들 거면 이 사람보다는 이와모토 테츠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일본 해군 항공대 에이스 사카이 사부로 무용담에 관한 약간 애매한 기분이 들었던 영화 대공의 사무라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